개념으로 수학의 힘을 키우는 파워 수학. 안녕하세요, 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스의 최상위 라이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2학년 1학기 과정 우리 최상위 라이트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이제 1강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실 OT에서 우리 강좌의 특징, 그 다음 2-1학기에는 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도 사실은 좀 학습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보고 오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은쌤하고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쵸? 은쌤 수업의 특징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2-1의 이 최상위 수학 라이트는 일반적인 개념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 난이도의 유형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고 강좌를 활용하시면 가장 유용하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그 내용 시작할 거고요. 우리 오늘 볼 내용은, 그쵸? 유난소수 찾기, 분수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 진행해 볼 겁니다. 최상위 라이트는 사실 유형서가 맞습니다. 약간 심화 유형들 다루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쌤 수학은 역시 개념으로 그 기반을 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정리는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파트 어쨌든 새로운 수를 좀 체계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장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의 1학기 파트는 이제 수의 계산, 시계 계산, 관련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역시 맨 처음은 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매해 한 체계씩 수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대로 잘 알고 시작하냐, 특히 또 최상위 라이트 정도 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으실 테니까 그 하나하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이 고급진 문제를 풀 때 관련 문제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유리수의 상황을 좀 볼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만든 사람이 정한 겁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이 정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항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 이름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외우고 사용하면 됩니다. 제 이름 김은혜인 거 왜인지 궁금해하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리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뭡니까? 그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인데 지금 B분의 A꼴이라고 했는데 B도 조건이 있고 A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A, B는 둘 다 정수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분모는 0이면 안 돼 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꼴이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0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무조건 다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체계적으로 물어볼 때 선생님 전 헷갈려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느낌이 아니라 수학이 정의한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왜 유리수가 될 수 있는가 말씀드렸죠. 이런 꼴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유리수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정수분의 정수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꼴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유리수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 안에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자연수, 영, 음의 정수 다 들어갑니다. 저런 모양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 합쳐서 우리가 정수라고 할 텐데, 보통 저는 레알, 찜, 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유리수야.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중에 이제 정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수가 유리수 전체에서 정수를 드러내고 난 나머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차피 최상위 라이트 선행으로 맨 처음에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것을 전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2분의 1 같은 이제 유한소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같은 계속은 되지만 다음이 예측 가능한 순환소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순환소수라는 것은 어쨌든 계속되기 때문에 유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는 무한소수겠죠. 하지만 이제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또 무한소수가 있는데 그중에 순환하는 게 있으면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순환하지 않는 내지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언제 배우냐면 요거 중3 때 배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수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무한소수라는 것은 항상 1부는 유리수고 1부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네가 선생이라도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상황별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유리수의 마지막 날 아마 이 문제를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유리수를 처음 접할 때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기억하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셨다면 배운 보람이 있겠네요. 정리했으면 다음 개념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분수들 우리가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그죠? 네, 분수 소수꼴로 바꿔주면 이제 딱 끝나는 유한소수와 계속되는 무한소수가 있겠지만 유리수는 어디까지다? 그죠? 계속이 되더라도 최소 예상은 되어야 됩니다. 순환은 해야 되거든요.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한소수냐 어떤 분수를 주고 나서 유한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엄마가 얘기한 것 중에 내 인생의 명언으로 몇 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을 많이 쓰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지식이 없으면 어떤 분수를 줬어요. 이거 유한소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되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 그래서 딱 떨어진다 계속되다. 원래 합니다. 이거 무한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눠 보면 되겠죠. 계속되는지 딱 떨어지는지.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매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굉장히 명쾌했고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작이 반이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요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 기하분수에서 우리는 모두 이 내용을 시작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자는 그냥 둡니다. 기하분수 상태면 어떻게 합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하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네, 그런 상태라면 굳이 나눠서 이거 나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이미 유한소수예요.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저 유한소수를 그러니까 내가 분수를 맨날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유한소수는 도대체 뭔가? 어떻게 생긴 애들인가? 라는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를 분수꼴로 나타냈더니 분모가 다 10의 거듭적으로 할 거 아니야. 10분의 몇, 뭐 100분의 몇 약간 이런 식일 거니까 그럼 이제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나 5로만 되어 있겠지. 뭐 약분되니까 개수 안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2나 5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가능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기하분수에서 시작한다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 보고요. 첫 번째가 네, 절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작이 반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해당의 그죠? 이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보니까 이제 분수가 나왔고요. 요걸 이제 수소로 나타낼 건데 뭐 사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7 나누기 50을 분수꼴로 나타낼 때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분모에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걸 분자에 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나누면 되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 근데 이제 나눗셈 뭐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수학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상황에서 내가 분수꼴로 만들 때 그냥 이 소수꼴로 만들 때 이 분수 자체를 그대로 잘 활용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말씀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 이걸 한 큐의 소수로 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0이라는 것이 2 하나, 5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2의 개수와 5의 개수가 똑같게 되는 게 핵심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그죠 5가 2개니까 2도 2개여야 되잖아. 2가 하나는 부족한 거지. 사실 뭐 되게 많이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의 원칙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장 적은 상태로 보통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은 그 말은 없지만 이게 뭐 하면 14 되겠니?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7에다 2 곱하면 14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삶의 고통이 커지죠. 왜냐면 저 같은 데가 여기 빈칸으로 낼 건데? 그럴 건데? 여기 문제 한 번 주면 되거든? A에 들어갈 걸로 제일 적은 수는 이렇게 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죠? 5의 개수가 2개라서 2를 2개로 맞춰준 거야. 최소 요만큼으로 하면 이제 제일 작은 상황으로 이 일을 원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는 10의 제곱이 되겠죠. 5, 2개, 12개니까 100이 될 거고 분자는 14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0.14가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맞고요. B에 들어갈 숫자는 100이었습니다. C에 들어갈 숫자는 0.14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질문 뭐라고 했습니까? 저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라 했어. 그럼 요렇게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가 2였고요. 맞습니까? B가 100이고 C가 0.14입니다. 그럼 이제 14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16이 최종적인 질문의 정답이 되면서 우리 보기에서는 4번으로 마킹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최상위 라이트는 앞쪽에서 개념 강좌 그리고 기본 유형 강좌까지는 끝낸 친구들이 이제 심화 유형들을 좀 제대로 잘 잡기 위해서 그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지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저는 뭐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을 다니고 있다면 네,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학기 중에 정규 강좌로 쓰시기에 좋은 난이도의 상황일 것 같아요. 정리됐으면 다음 문제 또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읽으면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슬픈 거겠죠. 출제자의 의도가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출제자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유한소수가 되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얼마냐가 아니라 야 이거 유한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약 분수 상태에서 이 모든 얘기를 시작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수들이 일단 기약 분수인지는 좀 볼게요. 15분의 3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으니까 기약 분수입니다. 이 친구는 그렇죠. 최소 3으로는 약분되겠죠. 이건 3이고 얘는 20이라서 20분의 3으로 시작합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4 더하기 6이니까 또 3배수입니다. 3으로 나눠주면 14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4분의 1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예, 25는 15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3 두 개, 5 두 개고. 얘는 9죠. 그럼 3 두 개가 9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라. 내지는 뭐 2 더하기 2 더하기 5면 사실 9배수죠. 어떻게 했어도 약분하시면 25분의 1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트를 다룰 때 이제 분수들이 나오면 항상 기약분수 상태에서 시작해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게 그죠? 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각각 마무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죠? 주어진 식에 이제는 어디만 본다? 나는 분모만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5는 괜찮은데 3은 어쩔 거야. 그죠? 얘는 유한소수는 아닌 거죠. 자, 오늘은 유한소수인 거 그냥 찾아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20분의 3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20분의 3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분모가 4, 5, 20이잖아. 그럼 2 두 개에 5 하나. 맞지?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니까 얘는 유한이 맞네. 맞죠? 자, T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4분의 1로 시작하는데요. 14는 뭐 2 곱하기 7. 그래서 뭐 2는 괜찮은데 7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자, 아니고요.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25분의 1은 5 두 개분의 1 이렇게 해서 그죠? 역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기 때문에 리을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한소수로 가능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로 정답 5번으로 마킹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질문이 얼마냐라고 묻지 않았고 종류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눠도 찾을 수는 있지만 나누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나누면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판단할 법을 알려주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히 출제를 하겠네요. 정리가 됐으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3번은 쉬웠기 때문에 원래 쉬운 문제는 아무렇게나 풀어도 맞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눠서도 알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는 출제가 훨씬 더 컴플렉스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맞으실 거면 이제 원칙이 중요하죠. 차례대로 마찬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제 앞에 문제랑 똑같지만 수가 훨씬 더 좀 복잡한 구조로 나와 있긴 하고요. 질문 역시 조건은 똑같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죠. 여기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역시 시작은 뭐 이 파트 워낙 시작이 반인 파트예요. 기약분수 상태에서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요거 이제 75, 35거든요. 근데 이게 7배수, 5배수 아니라서 일단 얘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3, 5, 15입니다. 이건 2, 7, 14니까 뭐 약분되는 게 또 없어요. 얘도 뭐 70하고 3은 사실은 약분되지 않는 서로소의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는 소인수분해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학생이었다면 그냥 소인수분해 하고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9, 18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수 자체가 2 하나에 3 두 개로 시작을 하겠다. 그다음 B라는 숫자는 3 하나, 5 하나로 시작을 한다. C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7로 시작을 하겠죠. 나는 어차피 분모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가볼게요. A랑 B랑 곱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에 3 두 개고 35가 있었고 곱하기 3 하나에 5 하나에 14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약분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관심사는 분모의 소인수에 2나 5 이외의 숫자가 있냐 없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되는 3, 3개가 없어질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전혀 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 약분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어차피 2 나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 저 3이 없어지냐에 포커스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A가 이번에는 분모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분수분의 분수꼴이니까 네가 똑똑해서 번분수를 선행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생이라면 무조건 B 나누기 A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분수 나누기 분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B 나누기 A를 하시면 B는 지금 3 곱하기 5에 14였고요. A는 나누기로 쓸까요? A는 2 곱하기 3 2개 35였는데 역수잖아. 약간 좀 속상하지만 할 수는 있겠네요. 여기가 35고 2에 3 2개가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나의 관심사는 더 약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쵸? 2, 3은 없어질 수 있냐? 하나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35는 사실 7호 35입니다. 맞죠? 그럼 이 7은 없어질 수 있겠냐? 그쵸? 이 7이 여기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분모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 더 약분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되는 3과 7이 다 소거된 상태라 얘는 그렇죠.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디귿, 리을, 미음도 진행할게요. 디귿이 뭐라고 했냐면 C 곱하기 A를 물어봤어요. C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2 하나, 5 하나, 7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2에 3 2개, 35입니다. 내가 말했죠. 나의 관심사는 오직 못뿐이다. 이 7이 없어질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이 3이 다 없어질 수 있겠냐? 그죠? 하나는 없어지지만 이 하나는 3입니다. 나머지를 더 약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관심사, 저 3이라는 숫자가 있는 이상 얘는 유한소수일 수는 없겠죠. 자, 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이번에는 C 나누기 B 묻고 있고요. C는 분모가 뭘까요? 7, 12, 5, 7, 3이었고 곱하기 아예 역수로 써볼까요? B가 지금 얘였기 때문에 B의 역수일 거잖아요. 밑에가 14, 3, 5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 역수까지 갔습니다. 요거 2, 7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더 약분된다 하더라도 요 7과 이 7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얘는 그냥 유한소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7 두 개가 없는데. 마지막 미음 가겠습니다. B는 뭐였습니까? 3 하나, 5 하나, 14고요. C는 뭘까요? 2, 5, 7, 3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이 이렇게 다 약분이 됐죠. 문제는 이 7도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7과 3이 이미 제거가 되면 어차피 난 분모가 올 거기 때문에 그죠? 보시는 것처럼 유한소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질문은 이제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2개 이렇게 답해 주시면 최종적인 질문에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학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속도와 정확성 둘 다를 요구하고 있다면 사실 정말 속도감 있게 풀고 싶다면 이 주어진 문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다 하고 확인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의 우리의 이슈는 이것이 그냥 유한소수가 됩니까? 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그쵸 결국에 우리의 관심사는 약분을 진행하면서 분모의 소인수에 2나 5 이외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최적화된 풀이입니다. 최적화된 풀이는 개념에서 나오네요. 자, 정리했으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분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분모가 이제 28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몇 개냐 이랬어요. 지금 조건이 무려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줄밖에 안 되지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나의 숫자는 7분의 1과 4분의 3 사이 중에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7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우리의 숫자가 있겠다. 라고 세팅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분모가 28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수인데 그러니까 분모 얘기를 했겠죠. 분모는 28이야. 여기까지는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쵸?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어. 그치? 얘는 분수야.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근데 이것이 유한소수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읽자마자 그쵸?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인간이면 넌 정말 훌륭한데 그지? 영어에 끊어읽기가 있는 것처럼 수학도 사실은 문맥별로 끊어읽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를 읽으면서 핑크를 생각하고 노랑을 읽으면서 노랑을 생각하고 보라를 읽으면서 보라를 쓸 수 있어야 한다. 3개로 사실 나눠서 갈 수 있는 거다. 그죠? 네.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식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저는 해볼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은 걸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쪽은
동일해야 구분이 편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분모 28인 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문제에 한국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28로 통분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위아래 4배 하면 되니까 얘는 28분의 4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위아래 7배 하면 되기 때문에 28분의 21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내 분수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맞죠? 그럼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대소는 분자가 클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디부터? 4보다 크고 21보다 작은 숫자였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부터 20까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죠? 그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어. 결국에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이것이 기하분수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5부터 20까지가 이렇게 썼으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몇 개게? 일단 15개는 아닙니다. 16개죠. 세보시면 깜짝 놀라요. 16개니까. 그래서 16개를 진짜 다 대입할 거냐? 이게 수학이냐? 해도 맞겠지만 네, 말했죠. 머리를 많이 쓰면 덜 고생해도 되겠죠. 상황 보겠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유한소수잖아요. 그럼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오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냐 없냐로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역시 포커스는 그렇죠. 분모의 소인수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분자 모르니까 4, 7, 28이니까 2, 2개, 7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맞지? 그럼 끝난 거지. 얼마나 좋아. 보시는 것처럼 얘가 없어지는 게 나의 이슈야. 그러면 얘가 없어졌다는 건 결국에 여기에 그 7을 없앨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조건이 7 곱하기 뭐 7이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죠. 남는 게 있어도 되니까. 자연수구나. 됐습니까? 그죠?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됐을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건이 원래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1은 또 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두 개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어차피 7, 4, 28이 범위 안에 없으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였는데 결국에 5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7 곱하기 자연수인 것들만 이 1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이 가능할 거고요. 7 곱하기 2도 가능할 건데 7 곱하기 3은 21이라 안 돼요. 뭔 뜻입니까? 2개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16개밖에 안 되니까 나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애가 200까지로 바꿉니다. 그게 수학입니다. 개념의 아름다움은 내가 이 원칙대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게 5부터 20까지든 5부터 200까지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방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결과적으로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7 곱하기 1 그리고 7 곱하기 이렇게 두 가지였어야 최종적인 질문 정답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갖고 있는데 왜 어떤 문제는 내가 그냥 맞았는데 똑같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틀리냐. 이유는 이걸 진짜 대입해서 찾기 시작하시면 범위가 늘어나면 이제 나에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그 마무리까지도 원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범주가 늘어나도 7배에서 몇 개인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됐으면 다음 주제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아이디어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였어요. 유리수 안에서는 사실 순환소수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유한소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뒤쪽의 마무리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그것이 유리수라면 근데 이제 정수는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수로 표현했을 때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한소수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앞 유형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제는 기억하실 거라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환소수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 어떤 상황입니까? 그쵸? 어쨌든 소수점 뒤에서 그것이 얼만큼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반복되는 텀이 필요하죠. 순환이란 것은 반복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최소의 한 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환마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였죠? 순환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쵸? 순환소수를 언제까지 점점점으로 할 거야?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표현할 때의 핵심은 내가 사실은 예를 들면은 0.123, 123, 123 뭐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저는 뭐 고민을 하지 않죠. 왜냐면 저는 최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1, 2, 3이 순환마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이 되게 독창적인 느낌으로 이만큼이 순환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때 저 같은 애가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1, 2, 3, 1, 2, 3인 애가 또 왜 안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원칙을 주죠.
핵심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가장 짧게 하고 싶은 게 원칙입니다. 수학은 최적화에 관심이 있고 이것의 원칙은 최소의 표현으로 이 숫자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순한마디는 가장 짧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반복은 제일 짧게 찾는 게 이것의 기준이야. 너가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1, 2, 3이야.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습니까? 0.1, 2, 3이 반복돼. 우길 생각을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순환이야 또 말로 쓰기 힘드니까 1하고 3에 찍어주면 되죠. 얘는 왜 안 찍나요? 그렇죠. 지금은 3자리밖에 안 되지만 저 같은 애가 6자리 냈을 때 처음 6개 찍을 거냐. 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에만 표기를 합니다. 이 앞쪽에 순환되지 않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7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순환이야. 둘 중에 하나 하시면, 그러니까 둘 다가 잘 되면 되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뭔 뜻인지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구나. 항상 말로 내가 표현을 안 했다더라도, 여러분 내용적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1, 2, 3, 1, 2, 3이 반복된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그죠? 안 됩니다. 수학은 기준이 있죠. 정리했으면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할게요. 그 7번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수가 나왔는데 나의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순환소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x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진짜 계산할 건 아니니까죠. 아니면 이거를 매번 막 진짜 다 약분을 해가지고 진짜 분모의 소인수가 막 이렇게 그죠? 아니면 진짜 나눠가지고 나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뭐 이런 걸 언제까지 볼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수가 있었어. 근데 뭐 정수는 아니야. 이런 분수가 있으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분수라는 것을 내가 소수로 나타내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야. 그것밖에 없어. 라는 걸 네가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순환소수로 나타내진다고 하더라도 네가 실제 진짜 나눠서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건 유한소수가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유한소수는 아니야. 이런 거 찾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방금 한 유형에서 유한소수는 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 유한소수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의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유한소수가 이번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2나 5 이외의 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약분수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최소 5배수잖아요. 그럼 얘는 21일 거고요. 얘는 5배수니까 뭐 10이겠지요. 그래서 2 하나에 5 하나에 x가 있고 위에는 3 곱하기 7이 있는 겁니다. 위는 사실 안 나눠도 되지만 오늘 나는 지금 요소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x에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그것이 약분이 됐은 그 기약분수 상태에서 2나 5 이외에 다른 걸 더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3 하나 7 하나 따위로는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은 약분되면 사라지게 될 거고 7도 약분되면 사라지게 될 거니까 살아남을 애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것이 2나 5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 하나 따위는 택도 없고 7 하나 따위로도 택도 없고 3 두 개는 가능하죠. 왜냐면 3이 하나 약분돼도 3 하나는 살 거니까. 그렇죠? 요거 3 하나 7 하나는 의미가 없다고요. 갖다 넣으면 어차피 약분되는데. 그럼 5는 원래 이건 유한소수가 되는 거잖아. 난 지금 순환소수 찾고 있거든. 유한소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최종적인 질문의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표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오늘 문제 여전히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다 대입해가지고 약분하시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1부터 100 사이 몇 개 있니? 이렇게 낼 건데 100개를 넣진 않을 거잖아요. 항상 전략을 기억하실 것을 추천해 줍니다. 최상위 라이트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정리가 됐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걸 전략적으로 했다면 저는 이 문제도 여러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건은 반대가 됐어야 이제 유한소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편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물론 문제의 기본 난이도도 있긴 하지만 1강이니까 우리가 좀 싱크를 맞춰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냐면 많이 풀어본 문제가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상황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언제나 늘 그렇듯이 기약분수로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17이 소수거든요. 근데 얘가 17배수는 아닙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소인소분해하면 이제 그냥 인수분해만 해도 7, 6이 40이 아니니? 10이거든? 그럼 2 하나, 3 하나, 2 하나, 5 하나인데 그 17이 하나도 약분이 안 돼. 뭔 뜻이야? 그냥 아직은 약분될 게 없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래서 420 소인분해는 그냥 하시면 돼요. 아까 6, 7, 42, 10 이랬으니까 요게 2, 3이고 아무렇게나 방법은 뭐 그냥 다 이렇게 원래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6 이렇게 됐어요. 그럼 2가 2개고 3 하나, 5 하나, 7 하나네. 이런 숫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유한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숫자를 곱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이 기존의 노란색 중에 유한소수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죠? 3 하나와 7 하나입니다. 그래서 A로 하여금 그 3 하나, 7 하나는 최소 제거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의 모양이 3 하나는 있어야 돼. 최소 더 있어도 상관없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이제 7도 하나는 있어야겠지. 근데 뭐 다른 거 더 있어도 상관은 없잖아. 어쨌든 이거 제거하는 순간 이미 유한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자연수가 있는 것까지는 가능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의 포메이션은 3 하나, 7 하나의 자연수 곱하기니까 한국말로 멋있게 쓰면 21의 회수 정도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런 것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 나누기 20을 하셔도 되고 21 곱하기 1부터 이렇게 갈 거잖아요. 21 곱하기 4 하면 84거든요. 21 곱하기 5 하면 105입니다. 넘어가죠. 자, 마지막은 84가 될 수 있겠네요. 최종적인 지별 정답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 개수를 셀 때도 최상위는 21, 42, 63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500부터 1000까지 몇 개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수학적인 행태를 똑같이 물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좀 더 확장되고 어렵게 나와도 동일하게 해낼 수 있는 전략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정리했으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아무나 뭐 똑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지죠. 그리고 최상위 라이트가 아니었으면 이 타이밍에 안 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순환소수에 곱하면 유한소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쵸? 내가 지금 순환소수에 뭘 곱셈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순환소수가 순환소수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쪽에서 배웠던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기. 요거는 이제 언제 하는 거냐? 물론 문제가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에서는 무조건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지금처럼 순환소수에 대해서 사칙연산이 있으면 사칙연산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고민 안 하고 숨도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 종류가 순환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종류를 매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닌 거랑 이제 뭐 엮여 있으면 무조건 이제 분수로 만들어서 그 이유는 그냥 유리수 사칙연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시험에 나오겠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가를 물어보겠지만 계속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3-1에서도요. 계속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26이 있었어요. 순환소수 1.26. 자, 바꿀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제 분모와 분자는 원칙이 다른 거고요. 분모는 어떤 상태입니까? 분모는 원래 소수점 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만큼은 9를 쓰고 아닌 것은 0을 쓰시면 되죠.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안 물어볼 건데 지금 최상위 라이트니까 네가 개념 다 했지, 기본 유형도 다 했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분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를 다 본다 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126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미 분모를 만들면서 소수점은 약간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 페어한 상황으로 순환 마디는 상관하지 않고 순환 마디 아닌 것은 통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라고 배웠겠죠. 배운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오늘 다시 외우셔야 되겠어요. 90이고요. 위에 빼시면 114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절반 이상 된 거죠. 어차피 이제 기약분수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소인수분해도 할 거라서 그냥 뭐 약분을 할게요. 요게 3 2개 10이니까 2 하나 3 2개 5 이렇게 됩니다. 9, 12죠. 됐습니까? 114도 약분은 좀 해야 되는데 숫자 크니까 어렵잖아요. 2로 하시면은 50 어디 보자 7이거든요. 근데 이게 9배수예요. 맞지 않습니까? 9배수 아니네. 10이니까 3배수네. Sorry. 19. 이렇게 돼서 2 하나 3 하나에 19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약분수에 대해서 사실은 숫자가 크면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연산 잘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인수분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명확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는 3 하나 5 하나가 남았고 위에는 19만 남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원래 요만큼 지금 정리한 겁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수가 3 곱하기 5에 분모에 이제 분자에 19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숫자를 곱할 거야. 근데 그것은 뭐 자연수긴 하대.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대. 고민이 안 되죠. 야, 문제는 13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 3 곱하기 자연수면 된다 했어. 이런 거 원래 다 되는 건데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니? 그랬으니까 3 곱하기 1이겠죠? 3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3 곱하기 자연수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작은 걸 원했지만 저 같은 애가 뭐 100 이상의 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늘 같은 원칙으로 시작할 수 있죠. 정리했으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3번이 훨씬 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그죠? 11번보다 13번이 훨씬 더 좋은 문제라고 느껴지면 정말 너는 너무 센스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11번을 풀 때 그 숫자를 굳이 분수로 만들어서 그 분수를 굳이 소인수분해까지 해가지고 약분을 했는데 소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거의 뭐 맞으라고 여기까지 답을 다 주신 거죠. 착한 문제.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분수가 있는데 분모의 소인수분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소수로 나타내면 두 분수 모두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복잡해 보였지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의 핵심은 뭡니까? 언제나 늘 기약분수로 시작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7, 34 엄청 좋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뭐 기약분수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약분도 마저 할게요. 이랑 여기 이 두 개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분모가 지금 2 하나에 3 하나에 미안해요. 이 두 개에 3 하나. 그리고 분자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요게 이제 원래 이 숫자인 거야.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숫자도 똑같겠죠? 약분을 진행할게요. 그러면 얘는 11 하나가 약분되면서 2가 되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11에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 질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기에 어떤 자연수 x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나의 목적은 뭐냐면 요게 그쵸?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고 요것도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앞 문제에서는 한쪽만 만족했으면 되는 일이 이번에는 그렇죠. 양쪽을 동시에 만족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원리의 변함이 없습니다. 뭐예요? 야, 2, 3은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x의 상황은 3 곱하기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x의 조건이야. 그런 걸 다른 표현으로는 3배수라고 하기도 하지. 그렇게 따지면 얘는 이거 11을 없애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x의 조건은 뭐야? 11 곱하기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다른 표현으로는 11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럼 x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3배수면서 동시에 11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3과 11의 공배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1을 누구한테 네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공배수란 공통된 배수죠. 공배수를 공통된 배수로 찾는다고? 는 아니었겠죠. 자, 공배수 어떻게 찾습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찾는 게 수학을 배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3과 11의 최소 공배수는 33이라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원하는 건 33 배수면 되겠죠. 그게 x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제 33의 배수를 원했기 때문에 33 곱하기 1과 33 곱하기 2가 최종적인 질문의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하나도 몰라도 오늘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대입하면서 다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철저하게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계속 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약간 지겨우면 되게 행복해진 거죠. 정리가 됐으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14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뭐 이건 전문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고도 그럼 내가 뭐 고민할 필요가 있냐? 2, 7에 14인데. 그죠? 140 당연히 소인수분해는 한다. 2, 7, 12죠. 맞죠? 2두 개에 5 하나 7 하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7, 14에 맞죠? 그래서 2두 개에 5 하나 7 하나 x고 이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오직 7뿐이죠. 내가 이제 유한소수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x의 마음은 나에게 왔어요. x라는 것은 야 이거 7 하나는 해결해야 되니까 7 곱하기 자연수 뭐 다른 한국어전 표현으로는 7배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했더니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다양한 거죠. 왜냐면 일단 7은 하나 없앨 건데 분자에 이제 1만 남을 거기 때문에 다 약분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7이 약분되는 순간 어차피 유한소수 조건은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것이 과연 7만 되냐? 아니죠. 7 곱하기 2라고 했어도 너는 7도 까고 2도 깠을 테니까 어차피 분자는 1이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가 원했던 거는 조건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문제는 너무 쉬운데? 숫자가 너무 조금인데? 왜냐면 사실 요 안에 있는 7 곱하기 자연수가 야,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11부터 19까지 하고 10부터 19까지 하고 있으면 10개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뇌를 쓴 인간은 이미 2개만 하면 되겠죠. 확인을 하면 됩니다. 2에 5에 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쓰는 걸 좋아하니까 2에 5에 7에 7 곱하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10부터 2까지. 이것도 안 되네. 7은 안 되잖아. 헐, 뭐야?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마무리할게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1이 되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은 약분이 됐고요. 2는 하나가 약분이 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 하나, 5 하나에 분자는 1이 되며. 됐습니까? 오늘 질문이 이제 2개를 물어봤어요. 그때 분자는 뭐였어? 분자는 14였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A분의 1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A도 뭐였어? 라고 물어서 A는 분모에 있는 10이 되고요. 오늘 질문은 그 두 개 합치면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최종적으로 24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최종적인 질문의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다채롭게 봤어요. 최상위 라이트는 이런 강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같이 개념을 정립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난이도가 있는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제대로 깊게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무엇이었나 를 확인하는 거였고요. 이 초등수학까지는 사실 연산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산 자체에 포커스가 많고 특히 4층 연산을 정말 잘하냐가 중요하다면 이제 중등은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연산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아주 다채롭게 묻겠지만 결국에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그 다채로운 문제를 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전략을 접근했을 때 정답을 동일하게 찾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계속 느껴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후에 우리 또 추가적으로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같이 확인할 거예요. 먼저 풀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단 오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운 거랑 틀리는 거죠. 오늘 배웠던 유형들 이제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먼저 테스팅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